오늘 제목은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근데 여기 이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잘 보시면 사례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임차인이 뭐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어제도 그런 일이 좀 있어서 한 일주일 동안 임차인을 찾았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임차인이 실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은 지금 만기가 뭐 한 2달 정도 남았으니까 빨리 이제 나갈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맞춰야 되는 거니까 나갈 건지 아니면 계속 있을 건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연락이 안 되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소위 분쟁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분쟁.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시점에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소송이나 법률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임대차 기간, 뭐 그 다음에 뭐 반환에 대한 분쟁,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문제도 생기고 수선 의무, 수선 유지 이런 거에 대한 분쟁도 하겠고 그 밖에 뭐 주택임대차의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인데 이거 한번 잠깐 보면 계약 이행 내용이라든지 계약 갱신 내용, 종료에 관한 사항들, 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분쟁, 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불이행을 했다. 그럴 때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도 할 수 있고 사실상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분쟁에서 다룬다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분쟁 조정에 신청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인중개사 보수,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수수료 이상으로 뭐 돈을 받았다는 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분쟁 또는 표지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등등에 대한 것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소위 이제 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잠깐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자, 대리인 신청 가능한가요? 네,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를 갖추면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네. 온라인 우편 팩스 접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네, 질문이 다양해요. 어떤 서류 필요한가요? 신분증 초본, 등본, 등기부 등본 얘기하는 거예요. 등본, 계약서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계약서.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뭐 이런 거 출력해서 입증자료 가지고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처리 기간이 중요해요. 처리 기간. 이게 23조에 있네요. 23조. 조정 절차에 대한 부분 이렇게 즉시 해라, 뭐 지체 없이 해라 이런 얘기인 거고 피신청인한테 송달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서류가 이제 접수가 되면 신청인이 아닌 상대방을 의미하겠죠. 그 피신청인한테 조정 신청서가 송달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예요, 의무. 이게 송달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리 기간이 60일 이내에 맞춰야 한다.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60일 이내.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의결 거쳐서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자, 이게 왜 60일이냐? 이거 좀 독특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간이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예요.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계약 만료일로부터. 그러니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니까 60일 안에 거의 끝난다는 얘기죠. 그게 끝나야지만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60일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그러니까 뭐 1억 원 미만은 10,000원이고, 뭐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은 2만 원이고, 뭐 이렇습니다. 뭐 1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 되고, 이러네요. 네. 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수료도 면제해 주네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립유공자분들, 그 유족, 뭐 다 이제 수수료 면제해 주는 것 같아요.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네, 그렇죠. 뭐 임대이든 임차이든 그 조정 신청서를 송달을 받잖아요. 그러면 답변서를 조정 참여 의사라든지 답변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게 연락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연락이 안 됐다라는 이게 전화를 몇 번 하고 막 했는데 연락이 피할 수도 있고 실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연락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제출하지 않잖아요. 그럼 조정 신청 각하되지 않아요. 이거 각하되지 않고 바로 절차 진행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 분쟁 조정이 이제 성립됐다. 이제 그러면은 민사상 합의 효력을 갖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동산 인도에 관해서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 같은 경우는 민사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56조가 있는데도 그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 권한의 효과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행력의 부여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여기 있네요. 이 내용이 뭐야? 강제 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보는 민사집행법 56조가 뭔가요? 강제 집행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에 이게 이제 집행 권한인데, 강제 집행은 이 이 5가지 중에 하나 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어렵게 써놨네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강제 집행해라 이런 뜻인데, 뭐 재판 결과 나온다든지 확정된 지급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이지만, 이렇게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러니까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효력을 이제 조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강제 집행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빠르지만 굉장히 빠르고 결과가 빠르고 그 집행 권한까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분쟁 조정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올리려고 해요. 이게 되게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씩 올리려고 하는데 사례를 상가 같은 경우는 또 상가 분쟁 조정위원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그 사례랑 같이 해가지고 좀 올릴게요. 아무리. 네. 뭐 각하가 되는 경우, 각하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뭐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후에 뭐 소를 제기했다든지 이럴 때뭐 각하시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신청을 했는데 조정 신청한 다음에 그냥 임대인이 돌려내서 그냥 뭐 승낙을 했다든지 조정이 바로 성립됐다든지 이럴 때는 각하됩니다. 네, 그래서 뭐 또는 뭐 이런 거죠. 신청한 사람이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았대요. 신청한 사람이 급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됐대요.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대요. 당연히 각하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그러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연락이 안 되거나 분쟁이 생길 소지가 좀 있거나 실제로 분쟁을 좀 해야겠다,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좀 해야겠다는 상황이 생기면 이거 사실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이거 신청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걸로 신청합니다 하면
조정 신청을 받아줍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뭘까요?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다. 아니면, 뭔가를 수리를 했는데, 내 돈으로 수리했는데, 돈을 안 줘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실무하면서, 현업에 있으면서, 야, 이거는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사실 좀 귀찮죠. 그냥, 돈을 정리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좀 깊게 따지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